선수들의 열정과 팬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궈진 카타르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한 영국 기자. 그녀는 무엇을 보고 이토록 경멸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의 셀린 씨가 감사TV에 제보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프리랜서 기자 셀린입니다. 저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얼마 전 카타르에 왔습니다. 우리 영국은 이번 아시안컵 축구 경기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안컵 경기이기는 하지만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긴 말할 것 없이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의 이름이 적힌 기사는 클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영국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은 영국인이라면 80%는 알고 있는 핫한 선수죠. 그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 토트넘에서 오래 뛰며 팀의 레전드 선수라고 불리고 있기도 하지만 따뜻한 선수, 인품 좋은 선수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토트넘 아카데미 선수들을 항상 잘 챙기고 심판과 기자들에게도 매너가 좋기로 유명해요. 예전에 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취재했을 때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선 후반 22분 펠리스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잠시 경기가 중단된 일이 있었죠. 손흥민은 의료진에게 가서 물 한 병을 빌려 갈증을 달래더니 그라운드를 누벼 지쳐있는 주심에게도 자연스럽게 물을 권하더군요. 다들 감탄했죠. 성품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그를 영국인들이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때문에 그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빠르게 취재하여 전해야 했습니다. 쓰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팬임이 드러난 것 같네요. 여튼 저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가 속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해 어떤 나라가 우승할 것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었죠. 보통 일본, 한국, 호주, 이란 정도를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며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떤 팀이 우승할지에 초점을 맞춰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각 나라의 응원팀별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취재를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의 눈을 떴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 응원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중국 응원단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2023년 11월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과 한국이 붙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중국 원정에 갔던 한국 선수들이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건 유명해요. 한국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때마다 야유를 심하게 쏟아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앞서가고 있자 선수들 얼굴에 레이저를 쐈다고 하죠. 그때 손흥민, 이강인 선수 몸에 레이저가 쏘여있던 사진은 영국에서도 잠시 화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를 취재 갔을 때 마음의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중국의 경기 모습을 접한 처음은 타지키스탄전이었고 이어서 레바논전, 며칠 전 카타르전까지 모두 봤습니다. 한국 분들도 이미 다 경기 결과는 아시겠죠. 세 경기 결과는 0승 2무 1패였어요. 중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무승을 기록한 것은 48년 만이며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역사상 최초라고 하네요. 대회가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중국 역시 16강 진출 유력 후보로 여겨졌기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한 거죠. 중국의 경기 결과보다 개인적으로 더 아쉬웠던 것은 그들의 응원단 모습입니다. 경기 시작 처음에는 오성홍기를 들고 연신 짜요를 외치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어요. 그러다 중국의 답답한 경기력에 분노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중국 응원단 입장에서 생각하면 먼 타국 카타르까지 와서 경기를 보았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으니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을 때 귀가 찢어질 듯 소리 지르고 야유를 퍼붓는 그들의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심한 욕 같았어요. 대체 뭐라고 화를 내는 걸까? 궁금해서 주변 젊은 응원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사퇴해, 망신이야 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나라 선수들을 향한 분노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의 표현이 너무 거칠고 다른 나라 선수에게까지 향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느꼈죠. 상대팀 선수가 등장하면 야유를 하고 조롱을 퍼붓는 행동에 배려심 따위는 없었죠.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보셨나요? 저는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보면서 사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마치 관객들에게 연기를 하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팀워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과 레바논 선수 모두 누가 못하나 경쟁하듯 어설픈 축구를 하더군요.
약간 몸개그와 판토마임이 뒤섞여 있는 풍자 무대 같았죠. 그 때문에 중국 응원단은 더 화가 돋았는지 상대 선수가 플레이할 때마다 야유와 조롱을 퍼부어댔죠. 선수나 심판에게 욕설을 퍼붓는 건 기본. 심지어 같은 응원단끼리도 삿대질하며 싸워댔죠. 하지만 신기한 건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놀라지 않는 주변 중국인 응원단이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이라는 듯 말리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중국 축구와 중국 응원단의 모습이 어우러져 헛웃음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들이 떠난 자리였습니다. 중국 응원단이 떠난 자리가 어땠냐고요? 마치 들쥐떼가 지나간 자리 같았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들이 의자와 바닥에 뒹굴었죠. 바닥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 먹다 남은 감자튀김, 음료수 캔들이 너저분하게 있었죠. 뭘 마시며 흘렸는지 몰라도 바닥이 끈적해서 발을 대고 나면 쩍쩍 소리가 났어요. 그뿐만인가요? 경기장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어내며 경기를 보던 그들. 여기저기 흔적이 남았더군요. 정말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어요. 이 오물들은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건지 그들의 시민의식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분명 가족 단위로 응원 온 이들도 보았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랬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미래 또한 안 봐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봤던 카타르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경기가 있는 날 화장실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 응원단이 휩쓸고 간 화장실은 오물과 악취로 문을 열기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들이 버린 쓰레기와 중국인들 몸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악취는 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카타르와 중국 경기에서 1대0으로 중국이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중국의 경기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될 정도였죠. 그럼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과 경기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카타르 항공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많이 경기를 관람하러 오기도 했고 한국 축구 팬들은 연령층이 워낙 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젊은 여성들의 미모에 많이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카메라도 쉬는 타임이 되면 한국 관중석을 비추며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류, K-팝 문화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는데 모두 놀랐죠. 붉은 머리띠, 한국 특색을 드러낸 옷, 액세서리 등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한국 선수들은 선전하며 요르단전, 말레이시아전까지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죠. 사우디전부터는 한국의 유명한 붉은 악마 응원단이 합류하더군요. 카타르에 인접한 국가인 사우디에서 수없이 많은 응원단이 넘어와 한국 응원단이 열세인 가운데서도 북과 함성, 노랫소리로 오와 열을 맞추며 응원하는 한국 응원단의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한국팀에 앉아있다 보니 신나는 응원 소리에 맞춰 함께 응원을 하게 되더군요.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상대팀을 조롱하거나 야유하는 것 또한 없어 좋았어요. 자기 나라 팀에게도 상대 나라 팀에게도 과격하게 침을 뱉어가며 욕을 하던 중국인들과 비교됐으니까요. 긴장되는 순간에는 두 손 모아 응원하고 한국 선수들이 멋지게 해낸 순간에는 큰 소리로 환호해주는 한국 팬들의 매너에 감탄했어요. 특히 한국팀이 골을 넣은 후에 응원단 전원이 참여해서 하는 파도타기는 장관이었습니다. 미리 자리에 앉아보고 연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놀랐어요. 한마음이라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일단 한국인 응원단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붙어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고 식습관도 비슷할 텐데 채취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신기했죠. 덕분에 축구 경기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호주전에서 전반 막판에 호주에 한 골을 허용해서 0대1로 뒤진 채 후반을 맞이했죠. 후반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0대1로 뒤지고 있었지만 한국 응원단은 한국팀이 실수를 하거나 볼을 놓쳐도 도리어 더 크게 응원을 하더군요. 본인 팀에게 거친 욕설을 퍼붓고 휴지를 내던지던 중국인과는 많이 비교가 되었어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이 지났을 때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호주 수비수 3명을 따돌리고 단독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호주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죠. 마음속으로 한국을 응원했던 저 역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연장전 전반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찬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찰 것으로 예상했던 호주 골키퍼를 멋지게 속이면서 좌측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영화 같은 골이었어요. 한국 응원단과 한국 선수들의 열정이 이뤄낸 합작 같았어요. 경기장에서 지켜보는데 여러모로 소름이 돋고 미소 지어지더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축구 팬들 뒷정리 모습이었죠. 한국 응원단은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관중석을 치웠어요.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용량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객석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아무 대가 없이 주웠죠. 경기가 끝나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이 청소 문화가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는데 청소의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쥐떼가 훑고 지나간 듯한 중국 관중석과는 확연하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던 도중 한국 간판 수비수 김민재 선수 역시 청소미담을 남겼다는 기사를 보았죠. 호주전이 끝나고 불법 약물을 복용했는지 조사하는 도핑 검사를 받던 김민재 선수는 기진맥진한 상황에서도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방에 남아있던 수건, 물병, 간식 등을 치우자 협회 직원들과 의무진도 합세했고 한국은 물론 호주 선수들이 두고 간 것까지 전부 청소를 했다고 해요. 뒷정리를 이토록 매너있게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선수나 응원단이나 정말 훌륭합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겪고 보니 한국인들의 훌륭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한국인 선수들에 대한 호감이 더욱 높아졌죠.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더군요. 작고 위험한 나라인 줄로만 알았던 한국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들과 몸에 배어있는 매너를 지닌 시민들로 가득한 매력있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분발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꼭 우승하길 기원합니다. 저도 남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 취재를 열심히 하며 마음속으로 늘 한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취재에 갔다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상반되는 응원 모습에 논란한 영국 기자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